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목요일의 프로, 썬투자의 송범선 실장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위기의 한국 반도체, 왜 지금 매수해야 하나?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엔비디아의 주가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와 함께 또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HBM의 그 중국 수출 통제를 요구하는 내용도 소식으로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중국 무역이 좀 막힐 수 있다, 이런 위기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좋은 반도체, 아주 성능이 좋은 것들은 계속해서 판매를 하지 않는 이런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동맹국인 우리나라, 한국까지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지금 위기가 되고 있고, 자, 그런데요, 이런 점들 지금 현재 뭐 반도체 중국이 어느 정도 매출 비중이 나오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잠깐 뭐 그래프 표를 보시면은 한국 반도체 수출 가운데 약 35%가 중국으로 향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국내에서 좀 난감한 상태일 수 있어요. 35%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자세히 표를 좀 보면은, 그래프를 보면은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게 지금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제 향후에 적용될 것이 HBM을 수출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2022년에 정점을 찍었다가 그 다음에 2023년에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2022년에 40%였어요. 그러다가 2023년에 36.6%, 그리고 2024년에 35%를 감소 중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국에 의존하는 매출, 수출 비중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HBM 통제를 하지 않더라도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이 반도체 비율은 줄어들고 있었어요. 자, 그거를 저는 좀 포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개입이 아니더라도 시대 흐름상 이제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미국의 요청이 HBM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HBM만의 수출 금지이다 보니까 다른 반도체는 또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수출로. 그래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갑자기 막 이렇게 절벽처럼 떨어지는 거, 이런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HBM이 아닌 다른 반도체 수출은 역시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HBM 좋은 것들, 가장 최고로 엔비디아에서도 H200 이런 최고급은 안 파는데 좀 약간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은 수출 허가를 받았거든요, 중국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좀 팔 수 있지 않을까, HBM 말고 다른 것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좀 표를 보면은 이 세계 반도체 국가별 비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이 1위입니다. 역시 미국이 1위죠. 그래서 49.3%로 국가별 비중이에요. 국가에서 매출 비중. 반도체가 49.3%다. 그리고 한국이 19.3% 2위입니다. 의외로 한국이 2위다. 자, 그리고 중국 밑에 보면 한참 밑에 있는데요. 중국은 6.3%예요. 그래서 뭐 6위, 7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땅은 크지만 뭐 매출 비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작은 거예요. 그리고 그럼 절대적인 매출은 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매출 규모로만 봐도 중국이 340억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1,070억.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도 더 작고 나라 전체적으로 땅 영토도 작지만 반도체에 한해서는 매출이 큰 거예요, 중국보다. 자, 그렇게 두세 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형 매출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과도하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차라리 이제 미국이 아까 1위였기 때문에 매출도 1위고 국가별 반도체 비중도 1위입니다. 49%로.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중국을 약간 떨어지고 등한시하고 미국에다가 오히려 더 매출을 올리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미국향으로 좀 더 신경 써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HBM이 세계에서 가장 큰 HBM 기업 중 3개 중 2개가 우리나라 기업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조 역량이 강력하고 세계 HBM 시장에서 90%를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저는 앞으로도 좀 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중국에서 이제 매출이 감소하지만 이런 것들 이어내고, 앞으로 엔비디아에서 좀 더 뭐 TSMC
이번에 젠슨왕도 그러더라고요. TSMC 제외하고 좀 다른 데도 알아보고 있다. 왜냐하면 TSMC가 이번에 3나노, 5나노 뭐 이런 거 가격을 올렸잖아요. 자, 그런 가격 부담도 되다 보니까 이런 점들 좀 우리 긍정적이지 않을까.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뭐 보면 SK하이닉스도 많이 떨어지고 삼성전자도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의 부분들, 그래서 중국의 저가형 반도체 수출하는 것보다 엔비디아에다가 차라리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선택과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반도체 내 위상이 굉장히 높은데 이번 기회로 어차피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는 미국 향을 좀 더 주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HBM 쪽의 점유율은 90% 이렇게 좀 독점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고요. 앞으로 파운드리까지도 엔비디아의 파운드리도 우리 기업이 할 수 있다면 이건 뭐 엄청난 호재이지 않을까. 네. 예, 엔비디아의 GPU를 우리가 대신 만들어주는 그죠. 그런 그림까지도 조금은 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만큼 우리가 이제 수율과 기술력이 좀 뒷받침이 잘 돼줘야 되겠죠. 그런 여지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금 삼성전자 위기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일단 52주 신저가 경신하면서 62,6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둘러싼 위기들을 좀 짚어볼까요? 네, D램 가격이 일단은 약간 떨어지고 있다. 이 점이 좀 문제인데, 사실 D램이 그동안에 이 AI 반도체 수요,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으면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라던가 아니면 PC 수요량이 떨어지면서 D램 가격 수요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은 좀 악재가 될 수 있고, 또 삼성전자 내부 직원들의 워라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이고 워라밸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 뭔가 워라밸이 안 좋다, 너무 힘들다, 일은 많이 시키고 이런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내부 직원들. 그리고 사실 몇 년 전까지는 인기가 굉장히 좋았던 이 이재용 회장이 최근에 인기가 네티즌들이 많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들, 여론도 별로 안 좋아졌다. 사실 뭐 신세계나 이마트, 신세계 이마트의 정용진 회장이 굉장히 좀 비판을 받았던, 예전에 SNS에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냐, 경영 안 하고 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약간 지금 그렇게 이재용 회장도 약간 비판이나 욕을 받고 있다, 이런 식의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상당히 이미지상, 삼성의 이미지상 안 좋게 보여지고 있고, 자, 이렇게 또 파운드리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캐파 같은 경우도 약간 축소되고 지연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저는 하지만 이런 점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본연이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라던가 아니면은 HBM 이런 것들 선택과 집중으로 나아간다 한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최근에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업계에 뛰어들었다가 지금 물러났죠. 철수를 했는데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크게 뛰어들었는데 조단위 적자가 나면서 축소하고 물러나게 됐는데 결국은 이 파운드리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TSMC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데 60% 이상으로 2위가 삼성전자로 뭐 10몇 %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물러났는데, 그러니까 삼성도 이제 인텔의 사례를 보고 약간 우리보다는 TSMC가 좀 더 경쟁력 있지 않나. 왜냐하면 또 엔비디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연하겠는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엔비디아 젠슨황도 대만 사람이고, 그리고 저기 보면은 TSMC도 대만 CEO입니다. AMD CEO도 대만입니다. 여자분 있죠, 그분. 그래서 전부 다 대만 분들이 요즘 이렇게 지연으로 많이 이렇게 뭉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들도 TSMC에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점들 삼성이 약간 물러나는 분위기. 하지만 HBM과 메모리 반도체 이 원래 잘하던 것들에 집중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잘하고 있는 HBM과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파운드리 쪽도 어쨌든 앞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시점에서 직원들의 워라밸 문제라든지 이재용 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구글이 TSMC에 위탁하겠다고 하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주 전략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 픽셀 11부터 이제 TSMC 거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위기가 되긴 해요. 그래서 구글은 정말 이 큰 고객사죠. 삼성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큰 손이라 볼 수 있는데 이 텐서 G6부터 이제 TSMC의 2나노미터 이거 공정으로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은 삼성이 이제 삼성전자 2011년부터 구글과 손을 잡고 계속해서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픽서 지금 11 시리즈부터 구글 적용하니까 픽서 뭐 9까지는 뭐 삼성이 한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끝나고 있다. 구글과는 계약이 끝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적신호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해 나갈 모색을 해야 되고 결국은 이제 기술력이에요. 그래서 파운드리도 아예 손 뗄 수는 없거든요. 삼성이. 그래도 삼성이 2위입니다. 전 세계. 그렇기 때문에 인텔처럼 완전히 그냥 철수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이제 터무니없이 낮은 이 수율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어느 정도 수율을 좀 잡아 나가면서 기술력을 높인다 한다면은 어느 정도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석 전부터 이미 국내 반도체주들의 하락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3분기 실적 전망과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했고 이후에 이제 추석을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또 충분히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결국에 또 모건 스탠리 쪽에 악재가 나왔습니다. 현재 반도체 주를 매수해봐도 괜찮은 구간인지 아니면 아직은 관망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분할 매수로 점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할 매수로 차근차근 좀 모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왜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너무 쌉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저도 아까 많이 말씀드렸어요. 분위기도 안 좋다, 내부적으로도 안 좋고 뭐 구글 고객사도 지금 끊기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여론도 참 삼성이 약간 안 좋아지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D램도 꺾이고 있고 근데 저는 이 밸류에이션 이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너무 싸다. 너무 싸다. 이게 좀 가장 강점이라고 보고 있고 악재는 분명 많아요. 호재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근데 과거에도 항상 그랬다.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차트를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차트를 잠깐 보면은 2007년에 그때 우리나라가 코스피 지수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막 2,000포인트 처음 찍었습니다. 근데 이거 삼성전자 주가거든요. 지금 화면 보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빠졌어요. 이때. 이때 지금 코스피 지수 2,000 갔어요. 그래서 이때도 삼성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때 반도체 위기다 해서 혼자 못 오르고 시가총액 이 당시도 1위였는데 못 올랐습니다. 근데 보란 듯이 그때 이제 서브프라임 끝나고 서브프라임 때 와장창 무너졌다가 다시 올랐죠. 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위기설이 있었지만 이렇게 극복을 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삼성에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잖아요. 바로 언제냐면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돼서 이재용 회장이 그 당시에 부회장이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바로 최순실 그 여파로 인해서 뭐 말을 선물했다 뭐 그런 것들로 구속돼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지금 총수가 비어 있는데 보란 듯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2017년, 2018년 이때 엄청 올랐습니다. 그런 거예요. 총수가 자리에 비었는데도 오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주식은 약간 예상을 빗나간다. 그래서 삼성전자 옛날 2007년에도 안 좋다 그럴 때 그 다음에 다 2008년, 2009년 올랐고 총수가 이제 감옥 가서 2년, 3년 동안 비어 있는데도 올라갔다. 모두 최악일 때 반등치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고 세 번째 좀 이 페이지 좀 보시면은 그 PPT 좀 보시면은 이 세계적인 반도체 거품이라는 게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세계 경제 규모 대비 반도체 비중인데 옛날부터 이제 몇십 년 동안에 계속 올랐죠. 계속 꾸준히 오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매출이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제 기업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 매출이 꾸준하게 20년, 30년, 40년 동안 올라간다. 이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만해요. 이게 올라가는 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직 상승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 여기 표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뾰족 올라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입니다. 닷컴 버블보다 차라리 기울기가 완만하게 올라가거든요. 가파르게 안 올라가고. 그래서 저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거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삼성전자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또 가파르게 하락한 때가 잘 없다 싶을 만큼 지금 이달 그리고 지난달 하락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악재로 둘러싸여 있고 또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지금 돋보이는 이 시점에
위기의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 삼성전자 등 반도체에 대해서는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탑픽을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삼성전자 향해 바로 YC입니다. 그래서 YC가 지금 YC도 조정을 역시 많이 받았고 현재 이제 12,900원 선입니다. 12,900원 선 매수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YC가 이게 지금 삼성전자 쪽에 납품을 하죠. 이제 뭐 한 달 전에 나왔어요. 한 달 전에 뉴스가 나왔었고 1,017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에다가 HBM 이쪽을 납품한다. 그래서 5세대 HBM3E도 지금 납품하고 뭐 6세대도 납품하고 여러 가지 신제품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위기긴 하지만 또 YC가 그쪽에 가장 납품을 잘하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11.7%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YC에. 그리고 YC는 이제 YIK. 예전에도 잘했습니다. 이름 바꾸기 전에. YIK에서 YC를 바꿨는데 이름 바꾸고 더 잘 됐다라는 거. 그래서 AI 반도체가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히 올랐고 지금 가파르게 상승한 것도 아닙니다. 닷컴 버블에 비해서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향후 5년간 이 AI 반도체 혁명이 좀 지속될 것 같고 그만큼 성장성, 전 세계적으로 성장성이 가장 높은 산업.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 기업 산업 다 있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다 포함해서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 제가 그걸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좀 장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이런 오늘 SK 하이닉스가 막 급락 나오고 막 8%, 9% 떨어지고 이런 시점이 아주 좀 모아가기 좋은 시점이 아닌가. 길게 보면은. 그래서 항상 이제 기존에 좀 제가 또 추석 가기 전에 현금 좀 마련해 놓자 이런 말씀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점으로 그때 현금 마련해 놓은 걸로 이렇게 반도체를 조금씩 사모 간다면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YC 현재 매수가는 지금 12,900원 선 괜찮은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700원, 손절가는 1,500원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장비주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YC에 대해서 이 시점 관심 가질만 하다라는 평 나왔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